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앞에 교육 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아직 청취자분들 기대가 많아요. 확실히 아마 우리나라 입시에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수가 최근에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의대 입시 컨설팅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요. 제가 참고로 문과 외고 다니는 학생도 보낸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분들께 저희가 미리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네. 정성적인 평가가 중심이 된 수시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있는 정시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모실 수 있는 분들 다 모셔서 네.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정량적인 형태의 경험치를 한번 들려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분들은 오늘 방송을 이제 하나의 어떠한 특수한 어떠한 요소로 받아들이면서 다음 방송에서 어떤 보편적인 요소를 찾으시면은 의대 입시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창고 대방출 뭐 이런 거 하시나요? 대방출까지는 제가 솔직하게는 아니고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살짝만만. 아니 뭐 다 확실히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확실히. 그리고 또 요청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또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홈페이지 댓글로 이제 알려주시는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분에 대한 질문은 그렇죠. 역시 다음 주 바로 진행을 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마 두 가지 방송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인데도. 그럼 저희 가장 소중합니다. 원래 이거 소중하죠. 바꾸려고 했는데. 네. 그렇죠. 사실은 바꾸려고 했죠. 네, 이제 의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알겠습니다. 할 수 없이 저희가 의대 방송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어떠한 수시에 대한 총평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대 입시에 있어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 혹은 뭐 논술로 표현되어지는 수시 전형의 일반적인 특징과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의대가 그래도 여전히 정시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하죠. 그리고 또 수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를 건 학교들도 제법 있고 또 내신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컷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어쨌든 수시에서는 이제 이게 전부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시 같은 경우도 서울대는 현재 학종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걸고 있지 않죠. 걸고 있지 않은 데다가 2020년도에는 이제 연대도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약간의 흐름이 있고 현재에도 수능 성적이랑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의대 수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제법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일단은 성적이 중요하니까 성적에 신경 쓰다 보니까 학생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런 학생들이 요즘 굉장히 의대 사실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성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어느 정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학생부 관리에 대한 측면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세의 변화가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가천대 의대가 그 학종 최저 기준이 1111이에요. 그 참 웃긴 건데 이 정시회의로 1111을 받는 학생은 정시를 얼마든지 인서울의 주요 의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준으로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의대 입시라는 것 자체가 수능과 어떤 내신 성적의 정량적인 요소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약간 최근에 경향의 변화가 생기죠. 예를 들면은 아주대 의대를 떨어진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붙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서서히 그렇죠. 정성적이고 개별화된 형태의 입시적인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뭐 잘 말씀해 주셨듯이 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이제 논술이 점점 축소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수능 최저가 없어지게 된다면 확실히 의대 입시에 있어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도 다양한 형태의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의 입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일단 이런 추세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창고 대방출, 창고 대방출. 아, 제가 좀 피곤합니다. 정치자분들. 죄송합니다. 창고 대방출. 예. 시작해 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정량적인 요소를 갖다가 약간 배제하고 다음 주를 미뤘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에서의 가장 본질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뭐니 해도 최근에 가장 중요한 흐름은 세특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쵸, 이제는 세특이죠. 네, 그쵸. 왜냐면 이제 1학년 때만 경시 기록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 사실상 의대 입시에서 가장 주요 축 중에 하나가 생명 경시랑 화학 경시였는데 그 교내 경시가 사실 반영되기 어렵잖아요. 1학년이 뭐 경시에서 상을 받으면 모를까. 보통 2, 3학년 때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있어서 지금 물론 2, 3학년은 좀 다른 맥락이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고1이라든가 중학생 같은 경우에 의대 입시에 있어서는 세특이 학생부 변화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럼요. 자, 그렇다면 세특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특에 일단은 넣을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학업 역량 자체를 그 자체로 보여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세특에서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학업 역량 문제는 좀 이제 개별적인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전공 적합성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제가 얘기를 세특에서 전공 적합성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주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과학, 화학, 수학, 윤리 이쪽 과목에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어떨까 약간의 샘플 정도를 제가 참고하실 만한 샘플을 약간 이제 그저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얘기해 줘요. 아유 뭐 제가 팍팍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뭐 요청하셨으니까 제가 뭐 팍팍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샘플 정도를 조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생명과학 해보는데 생명과학은 사실 뭐 매 단원이 모든 단원이 뭐 얘기하기 아주 좋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뭐 유전 단원을 한번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의사를 지망하기는 하는데 본인이 그 의대를 나와서 다른 이제 의학과 연결된 이제 사업 같은 걸 만약에 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면 예를 들면 유전 단원에서 요즘에 의료기관에 의뢰하지 않고도 이제 기업에 의뢰해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키트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연관해서 뭐 거기에 대한 사업 현황이나 전망 혹은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한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것들을 이제 심화해서 세특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전공법으로 그 단원에 대한 심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DNA나 RNA 같은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심화 보고서를 쓰는데 그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보통 거기 내용을 심화해서 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이 아이디어를 얻기에는 좀 괜찮은 소스이긴 한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보라고 좀 하는데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하이탑 같은 이제 문제집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본다고 해서 좀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사실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학 1학년 그 전공 기초 책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근데 이게 아주 확실한 심화를 해라. 근데 이제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제가 근데 그게 꼭 그런 어려운 책을 막 노출시켜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부분을 심화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얻는데 그 책만큼 좋은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교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걸 정말 심화하는 게 그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들이 보였을 때는 오히려 대학 기초 전공 교과서를 보는 게 아이디어를 얻기도 더 쉽고 이해하기도 더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참고해서 심화 보고서의 아이디어를 얻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은 무슨 책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분야가 다양할 수 있는데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강의 계획서 공개해 놓는 곳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련 교과목 강의 계획서를 몇 개 보시면은 교재들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쓰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도서관 같은 데서 그 교재를 한번 보시고 이 교재가 좀 맞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은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먹지 말고 이제 그런 교재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제 그냥 좀 팁이라면 일부러 좀 티를 내려면 저는 이제 그냥 영어 원서로 한번 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거를 좀 권하기는 해요. 이건 좀 티내라고. 근데 이제 영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용어가 어려운 거지 영어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번역된 것보다 원서 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티내라고 좀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넣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은 대부분 전공 교과목은 원서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영어 능력이 있다 같은 것들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제가 권하도록. 자, 청취자분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이제 뭐 경시라고 하는 것은 정량적인 어떤 평가라면 사실은 세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학생들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그렇죠. 작성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각자 이 생명과학 분야에서 각자의 흥미 분야가 각각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또 해당 학교 선생님이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흥미 있게 잘 가르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개별적인 아이들의 어떤 상황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뭔가 내가 더 심화된 형태로 하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서 누구나 다 의대를 고민하는 애들은 그런 과정에 대한 심화 탐구 보고서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우리 완쌤은 오늘 창고 대방출이 뭐냐? 그건 바로 인터넷을 보지 마라. 그렇죠. 차라리 대학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책을 좀 읽고 거기서 뭔가를 자신의 흥미로운 분야를 찾아내는 것 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쉽고 그렇죠. 간명하고 네. 아카데믹한 내용들을 어필해 줄 수 있다. 네. 가능하면 또 실력이 된다면 영어로 한번 봐봐라. 네. 의외로 그런 애들이 많이 붙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요. 저는 티 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아, 그렇죠. 네, 네, 뭐 완쌤 영어 좀 하시잖아요. 뭐 좀 꼴불견이긴 한데 꼴불견은 아니죠. 뭐 본인이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게 꼴불견은 아니잖아요. 예, 사실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좀 합니다. 뭐 많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영어 뭐 에세이는 뭐 수월하게 쓸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아, 웬만하면 얘네보다 낫죠. 요즘 점점 완쌤이 자신의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요, 이런 거. 이러고 싶었는데 어떻게 참은 거 도대체가. 저희 뭐 이제 입시로 한번 가야죠, 끝까지.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은 그러면 생명의 거의 쌍두마차로 이제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과목이 또 있을 텐데요. 예, 뭐 화학은 어떻게? 그 전에 생명 하나만 제가 조금만 하나만 좀. 더 얘기해 주시려고요? 할게요. 아, 네. 감사하죠. 예, 근데 이제 의대 그 교과서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게 있어요. 뭐 신경계 구조 이런 단원들이 있는데 거기도 아주 쓸 게 사실은 많은데 이거 들으면 연관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과학 캠프가 사실 있거든요. 서울대에서 네. 하는 게. 근데 이제 그게 고1만 참여가 가능해요. 근데 사실은 외부대예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그냥 갔다 와서 그 내용을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회 그런 식의 외부대를 좀 유별나게 가라 이런 거는 아니고 사실은 뭐 참여는 시키긴 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내가 단원에 대해서 심화하는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을까 하면은 그 관련된 외부 대회에 대한 거를 한번 보시면은 내용을 보시면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뇌과학 캠프 같은 경우는 공식 네이버 카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가입을 하면은 거기서 그 참여했던 학생들이 했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공 교과서까지는 아닌데 대학까지는 아닌데 조금 심화되면서 고등학생들이 읽기 좋게 압축된 그런 그 책을 이 학생들이 번역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를 이제 아주 좋은 자료를 사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데 가입해서 꼭 외부대가 그런 걸 참여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이 학생들이 뭐를 하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심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뭐 굳이 바쁘면 가지 않아도 된다. 예. 카페만 가입해라.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사실 고급 자료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저는 꼼수로 외부대지만 행특 같은데 적어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하지만 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참여 자체가 그렇죠.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렇죠. 무엇에 대한 수준이 어디냐가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게 많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뭐 생명 선생을 1대1 가배 선생으로 쓰지 않는 한 네,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상 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자생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사실 그런 학생들이 붙어요. 그렇죠. 네. 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고민스러울 텐데. 네. 그러면 뇌과학 캠프를 가지 않아도 뭐 또 다양한 형태의 캠프를 가지 않아도 그렇죠. 그 캠프에 참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그 수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예. 뭐 이런 어떠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세특의 또 다른 형태의 과목들도 좀 한 번씩 그렇죠. 말씀해 주셔야죠. 화학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좀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신소재 같은 단원에서 보면은 의학에서의 그런 신소재 응용 같은 거를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앞에 예. 생명과학처럼 의학을 응용한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이런 단어를 건드려 주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제 애들한테 권하는 게 뭐냐면은 그 탄소 화합물 단원에서 꼭
언급을 하라고 해요. 근데 탄소화합물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이 뭐냐? 그럼 사실 의약품이거든요. 예, 의약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의학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야. 뭐 정신과가 될 수도 있고 내과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품들이 있어요. 그 목록은 알아내는 거는 조금 서칭하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화학 구조식도 사실은 구글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다 탄소 화합물이에요. 그러면은 그 약품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화합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결합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서 내면은 아주 이제 그 의대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들을 가졌다는 걸 사실 증명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 예. 야, 그러니까 결론은 그 관련된 형태의 흥미로움과 거기에 관련된 형태의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생물화학에 관련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표현해라. 그렇죠. 네. 상을 받으면 좋지만 상을 못 받는 아이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는 상 받는 것 자체가 아예 입시에서 배제된다면 그렇죠. 결국 이런 걸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와 학업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독서랑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그럼요. 있겠네요. 예. 이게 뭐 독서 목록에 기록될 그렇죠. 테니까 네. 상호 연관성을 좀 가질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근데 뭐 생명화학만 갖고 의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사실은 수학 아닌가요? 그렇죠. 수학이죠. 예. 네. 수학은 사실은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의대 입시에서 수학을 잘하는 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사실은 수학에 대한 능력. 아, 그렇죠. 현재까지 이과 학생들의 대한민국 수능에서의 변별력은 그렇죠. 수학으로 지금 승부를 하는 거고. 네. 뭐지 우스갯소리로 네. 대치동 의대에는 한석원 선생님이 보내는 게 아니냐. 그렇죠? 아니 뭐 예? 아니 한석원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기백을 맞추고 사실은 뭐 미적투를 맞춰야지 가는 거 아니냐. 다른 거를 하나 틀리더라도 수학을 다 맞으면은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정시에서 그렇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학 자체를 잘하는 건 중요한데 굳이 이제 만약에 이 연관을 시키는 거를 얘기한다면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확통입니다. 그래요? 당연히 확통인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사회계열, 자연계열이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무조건 확통해서 뭐를 하라고 꼭 권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확통해서 내용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대학을 갔을 때 이 학생들이 다루는 툴이 뭐냐면은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쓸모는 통계가 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권하고 싶은 게 이거를 보고서 쓰다 보면 딴 데서는 통계 무슨 기법을 사용해서 뭐를 분석했다 그냥 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기법을 내가 해봤다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일 들어가면.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냥 와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되면 그거라도 넣되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거는 특정 기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의학 관련된 연구를 한다면 그 의학 연구에 대한 실험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통계의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베스트예요. 사실은. 이거는 제대로 그 핵심적인 사항을 이 학생이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의대 면접 같은 데 보면은 과학 실험 설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같은 면접이 제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확통단원에서 과학실험 설계에 대한 개념을 같이 끌고 들어가서 해보는 것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실험 세팅할 때 어떤 걸 해야 될까? 치료 전의 상황과 치료 후에를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컨셉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또 이런 식의 통계 기법, 그러니까 T-테스트, 예를 들면 T-테스트 같은 건 되게 단순한 통계 기법인데 이거는 심지어 이제 귀찮아서 그렇지 손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 원리를 한번 탐구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는 조금 아주 방출하면 안 되는 내용 같으신데 방출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의대 입시에서 수학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수학의 꽃이 지금 현재는 기백, 그다음에 그렇죠. 앞으로는 미적 2란 말이죠. 네. 결국 고난도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이루어지고 어차피 학생들이 준비할 때는 수시와 정시를 동시 준비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수학의 포인트는 그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대치동 의대는 한석원 선생님이 보내는 게 아니냐. 가장 상위권 학생들이 미적과 기백을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분한테 배워서 애들이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제가 농담삼아 말을 했는데 그러나 수시의 경우에 있어서 의외로 활용도가 높은 것은 확률 통계 항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쓸 수 있는 말이 많죠. 또 사실은 또 이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의대를 못 갔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좀 의미 있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그쵸. 보통 이제 의대 못 가는 학생들이 뭐 화공, 그렇죠. 뭐 생명공학, 그렇죠. 뭐 관련된 형태과를 가는데 그쪽에서는 사실상 수학적인 과정에서는 요 확통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네, 요게 있으면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뭐 거의 직방이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즉시 이 아이가 이런 훌륭한 인재. 그렇죠. 활용할 수 있고 뭐 얘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반증할 수 있는 수학적 역량이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뭐 이제 대부분 뭐 생명화학, 수학 했는데 또 뭐 또 있나요? 네, 뭐 굳이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윤리. 그렇죠. 의대는 또 이제 의대는 또 애들 또 봉사와 윤리가 또 도덕성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도덕성이 있고 그렇죠. 사실은 또 상황 면접 같은 거 많기 때문에 해부 실험할 때 쓰레빠 신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럼요. 그 쓰레빠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면접을 사실 강화하는 추세예요. 사실 면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윤리 단원에 관한 거는 언급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봉사는 봉사지만 윤리 단원에 대한 것도.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권하고 싶은 거는 윤리 단원이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뭐 그 안락사 문제, 낙태 문제, 줄기세포 문제 이런 토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걸 잡아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조금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토픽도 토픽인데 그 윤리 뭐 윤리와 사상이건 생활과 윤리건 거기서 다루는 주요 이제 윤리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윤리 이론에 대한 그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의료 윤리에 적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뭐 우리가 공리주의 혹은 칸트의 정원 명령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말로 했을 때는 우리가 결과주의냐 의무론이냐 이런 대립되는 이론이 있잖아요. 이 입장을 정리하고 이 쟁점을 예를 들면 의료 윤리의 문제 아까 같은 경우 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사실 중요한 토픽이잖아요. 안락사 문제.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답변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결과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고 의무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내 의견은 뭔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상황 면접에서 다른 주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왔던 쟁점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윤리라는 교과 과목을 가능하면 수강 신청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 생명을 수강 신청해야 되듯이 신청해야 되는 거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뭐 윤리라든가 생활과 윤리를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관련된 형태의 인문학적 독서를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요. 의사로서의 기본 품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윤리에서의 어떤 세특에 관련된 내용을 고민하든 그걸 독서로 연결하든 결국은 그런 것들에 관련된 학생 개개인의 고민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인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신만의 가치를 정립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부분이 사실 지금 계속 요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뭐 서울대라든가 그렇죠, 뭐 각각의 어떤 의대들이 그렇죠. 표현해내는 게 그렇죠. 뭐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는 합격하면 서울대 의대는 합격하면 학부모도 부르는 거 아세요? 그럼. 제가 저는 왜 안 불렀을까 모르겠네요.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학부모나 준비 없기에 제가 했는데. 나이트 클럽을 가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합격한 어머님이 이제 다녀오셔서 그래서 어머님 이제 뭐 자식을 서울대 의대를 보내고 나면 이 어머님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진짜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사회적 지위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근데 이제 이 어머니께서 이제 다녀오셔서 하는 얘기가, 돈을 보고,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안 된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자녀분들에게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노력해달라. 서울대 의대가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이건 형식적이지 않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역시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를 뽑는 대학답게 자신들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신경을 쓴다면 분명히 면접이라든가 여러의 과정들 속에서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또 역으로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청취자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특이 이제 완료가 되면
이 세 특과 나름의 어떠한 주제별로 결합되어지는 요소가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데, 예. 그럼 이 양자의 보완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그래서 사실은 동아리를 먼저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동아리가 그 전까지는 전공적 합성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동아리였거든요. 사실은 동아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율 동아리도 좀 하기가 좀 적절하지는 않고 그렇긴데 이게 사실은 세특과 동아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사실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세특에 만약에 못 넣는다면은 세특은 세특대로 이제 그 학업 역량을 보여주고 이거를 심화한 거를 동아리에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교과목과 동아리를 연결시켜서 내용을 이제 작성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아, 그렇다면은 좀 세특보다 세특을 하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꽂히는 주제가 나왔을 때 아,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뭔가 조금 더 다뤄보고 싶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또 동아리와 연결이 가능하다면 그렇죠. 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낫다. 예, 그 속에서 언급한다. 그렇게 되면은 모양새가 아주 좋아지죠, 사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학생들이 네. 전공과 관련 없는 동아리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일단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전공적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일단은 첫 번째가 전공적 합성이 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만약에 의학이라는 이제 제일 쉽게는 의학이라는 게 안 붙었으면 전공적 합성이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뭐 화학, 생물, 물리 이런 것들은 다 계열 적합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면 사실 이제 비교적 전공 적합성이라 봐야 되고요. 과학 실험 같은 경우도 의학 실험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한 듯이 면접에서 사실은 과학 실험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묻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사실은 전공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보고 만약에 이제 정말 이런 것도 연결시킬 만한 여지가 없다면 사실 여기는 여기대로 뭐 태도라든가 차라리 학업 역량을 이쪽으로 풀고 전공적 합성을 다른 데서 푸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연결 안 되는 걸 연결시켜서 만들기는 했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 물론 완전히 연결 안 되는 건 아닌데 수학이었어요. 동아리가 수학. 근데 의학이랑 완전히 그게 안 돼서 그 계산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 모형으로 이제 하는 분야들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이제 연결시켜서 가는 경우도 뭐 가능하죠. 모든 건 상호 연관되어 있다. 네, 그럼요. 사실 연결시키면 그렇게 되면 연결 안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연결은 가능하죠. 네, 그럼요. 중요한 것은 어떤 흥미로운가에 대한 동기가 자연스러운가. 그렇죠. 요 동기의 자연스러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인과관계가 잘 드러나냐.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은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 2학년 때 어떤 학생부의 행간을 보면서 동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으면 어떤 동아리라도 전공에 관련된 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죠. 잘 모르시면 연락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면 만쌤한테 연락하세요. 도와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이게 이 방송이 갖고 있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공익성을 표방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익적인 인간이 되어가요. 자, 그러면 동아리가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가 지어지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이 봉사거든요. 네, 봉사죠. 최근에 조금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이렇게 그 학생들에 관련된 심층 면접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형태의 상황 면접을 치르는 과정에서 봉사가 또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단순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의사를 하는 애가 아직도 지금도 봉사를 안 하면 이해가 돼서 하겠어? 뭐 이런 논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뭐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해부학을 하러 들어가면 사실은 어차피 죽은 분들의 신체를 우리가 배를 갈라보는 건데 그 죽은 분들의 신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기증자들도 있는 거고 한 명의 고귀했던 생명이었던 사람의 이제 우리가 신체를 실질적으로 이제 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 그 자리에 슬리퍼 신고 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좀 슬프겠죠. 그래서 인성에 대한 어떤 강조의 흐름 속에서 최근에 봉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다른 전공과 다르게 이제 다른 이제 이과 계열에서는 사실 이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의학 계열은 봉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입시적인 관점에서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를 뭐 굉장히 막 엄청 유별나게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흠이 안 될 정도는 해라 그냥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가 왜 이렇게 없어? 요 정도까지 하면은 된다라고 저는 사실은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를 하는 목적이 굉장히 뭐 사회 공익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는 학생이라면 봉사에 대한 부분이 그걸 좀 증명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좀 기본적인 수준 정도이면은 저는 사실 좀 뭐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기본이 그러니까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붙은 친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 친구가 봉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 워낙 성적이 좋은 학생이니까 네.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쓰고 이제 나머지 어디 썼니?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연대의대랑 카대의대랑 성균관대 의대는 제가 한번 넣어봤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네. 됐냐 그랬더니 다 떨어졌죠. 1단계에서. 네.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봉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알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결국 이제 의대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꼭 봉사뿐만 아니라 의대에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 안 나타난 것도 있어요. 네. 꿈이 IT CEO니까 네, 네. 뽑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근에는 다른 이과에 비해서는 봉사를 많이 본다. 네, 그렇죠. 이걸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공대를 가려는 학생들보다는 분명히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일단은 많은 것이 그렇죠.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특히 이과 계열 학생들이 이거 정말 안 챙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전교 1등인데 생기부 가끔 보면은 독서도 거의 없고 봉사도 거의 없는 학생들 못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외로 못 가는데. 그러니까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간혹. 슬프네요. 네. 노력은 그러니까 많이. 간혹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예. 예, 안 됐네. 예, 그렇죠. 그러면 사실 못 가죠. 못 가죠. 못 가죠. 학종으로 못 가고 네, 못 그러면 가죠. 이제 정시로 가고 재수해야죠. 원하는 학교를 가려면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방법이 결국은 없죠. 네. 정성적인 요소를 갖다가 보지 않는 어떤 시험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럼 뭐 봉사에 대해서는 어떤 봉사라든 상관은 없지만 다른 이과생에 비해서 의학 계열의 학생들은 충분한 봉사에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네. 이런 거고. 앞서 살짝 언급하셨는데 어떤 상황 면접이나 이런 쪽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요? 경험을 한다는 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그런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거기서 체험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상황 면접에서 좀 이제 그 체험의 바탕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좋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당황하지도 않을 거고. 예.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 대충 정리하셨을 거예요. 억지로 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시간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봉사라고 하는 게 이제 청취자분들이 고민하는 게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시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요. 네. 요 정도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창고에 있는 거 조금 풀어놓으신 것 같네요. 네. 뭐 원하시면 제가 또 오시면 또. 예. 그러면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종에서 요런 거지만 사실은 또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총 평점 내신. 그렇죠. 그리고 생명화학에서의 1, 2, 3학년에서의 과학 분야에서의 어떤 내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경시에서의 어떤 수상 실적. 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버무림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것과 더불어서. 그럼요. 사실은 그게 좀 기반이 돼야 되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어떤 정량적인 요소와 결합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정치자분들 그 다음 주까지 또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작심하고 이제 쌤과 함께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게 청취자분들 이게 사실은 이 녹음 방송이 2번째 방송입니다. 첫 번째 방송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죠? 날렸습니다. 왜냐면 창고 방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캐다가 지금 1차 때는 세훈쌤도 있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차 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 방송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완쌤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뭐 저는 뭐 많이 줘도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네. 컨설팅이란 늘 새로운 게 추가되는 거예요. 예, 무궁무진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오늘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